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에 돌이켜봤을 때 남는 건 뭐냐 하면은 제가 낄끼빠빠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기획을 하고 프로덕션까지는 힘들었지만 프로스타입에서 이제 나름 실험했었는데 여기서 배운 게 참 많아요. 그게 기억에 남고 세 가지 배운 게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번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약간 개괄을 하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러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대두된 이 상황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실제 현업에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싶어요. 어, 일단 깨끼바바 알고리즘을 왜 만들었느냐? 약간 매운맛 시작하자면은 이 짤에 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리튼 너네 그냥 API 래퍼 아니냐? 기술적 해결하는 게 있냐? 어차피 LLM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API 가져다 쓰면서 무슨 해자가 있다고 이렇게 잘난 척하냐? 이런 짤이 이제 나오죠. 왜냐면은 사실 나름 괜찮은 논지인 게 오픈 AI가 뭐 GPT스가 됐든 뭐가 됐든 새로운 발표를 내놓을 때마다 이 API 래퍼들은 되게 떨고 있어요. 내가 만든 걸 혹시 만들어 버려서 우리가 치지 않을까? 실제 그런 적도 많았고 뭐 예를 들면 펑션 콜링 같은 게 나왔을 때 펑션 콜링을 리튼 내부적으로 사실 구현하고자 했어요. 근데 너무 우아한 동아줄이 내려와서 이제 그냥 저걸로 가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래퍼로서 기술적 해자를 구축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여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 작은 모델에 얻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큰 모델을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기대로 만들었던 게 깨끼빠빠 알고리즘이고 저번에 살짝 공개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이게 어떤 건지 그냥 맛보기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GPT-4에게 브라우저 맵핑 호출을 해서 오늘 저녁 뭐 먹지를 물어보는 상황이고 답변을 보면은 바로 이제 맛집 찾아달라 했는데 감자탕, 뭐 참치기랑 볶음밥, 소고기 미역국 등등을 말을 해줘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저녁 뭐 먹지라고 물어보긴 했지만 어떤 제 개인의 선호에 대해서는 말하진 않았잖아요. 뭐 일식을 원하는지, 지금 위치는 어딘지, 아니면 중식, 양식 좀 뭘 원하는지. 그래서 그 만들었던 게 사람의 의도를 파악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빠지고 파악이 됐을 때 끼어드는 뭐 일명 GDPP 알고리즘을 만들었던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오늘 저녁 뭐 먹지라 했을 때 바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나 강남 주변이야 라고 하면은 생각을 하다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스스로의 속마음으로 이제 약간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 어떤 종류의 음식을 원하는지 물어봐야 된다. 그러고 정말 물어봐요.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중에서 뭘 원하시나? 그래서 제가 이제 중식이 땡긴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모든 정보가 모였다. 끼어들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서 저 가운데 보면 actions.co 있잖아요. 이제 실제 적절한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휠기빠빠인 거고 작은 모델을 가지고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이고 싶었어요. 그러면 큰 모델에다 저 알고리즘을 얹으면 큰 모델을 배포하는 LLM 프로바이더보다도 뭔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거겠죠. 저거를 만들면서 제가 배운 게 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좀 오늘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어, 형태는 기능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다. 스케일에 여유가 없다면. 두 번째는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고자 할 때 그 길은 절대 선형적이지 않아요. 항상 예상치 못한 디테일에 마주하면서 계속 하다가 이제 새롭게 뭔가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나름대로 좀 약간 분야를 재창하고 있는 게 있는데 프롬프트 매트릭스라고 저번에 지민님이 소개해주신 사이트를 보니까 프롬프트 매트릭스라는 거를 이 뭐 여기 적으셨더라고요 사이트에다가. 존재하지도 않는 분야인데 그냥 제가 만들고 있는 거고 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봅니다. 오픈 AI를 비롯한 LLM 프로바이더를 대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춤을 추는 한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메타포리컬한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 permission follow function unless you have the luxury of scale.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걸 위해서 이 조금의 역사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리튼에서 시도했던 제품 중에 리튼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사라진 제품이고 그 시작은 뭐였냐면은 해외에서 딱 이맘때쯤 1년 전에 챗 GPT 플러그인이 출시가 되고 와 LLM에 이제 플러그인이 붙네 이거다 하면서 모두가 저거를 따라하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튼도
이 형태를 보고 LLM에다가 플러그인을 붙이면 뭐야 플랫폼 딱 완성이네? 이거다. 기능으로 역으로 갔어요. 이 기술만 우리가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내면은 그러면은 사용자들이 와르르 몰려서 우리가 성공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만들었죠. 그래서 리튼 2.0, 네, 리튼 플러그인이 이제 주력 제품이었던 2.0이 나왔고 실제로 저도 이제 여기에 개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리튼 플러그인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저런 거예요. 에버랜드 종이권 최저가 찾아주라 했을 때 굳이 11번가를 제가 들어가서 뭘 찾지 않아도 이 친구가 대신 액션을 취해줘서 뭐 찾아주고 오사카에서 무조건 가야 하는 곳 뭐 일정 추천해줘 하면은 굳이 마이 리얼트립에 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대신 API를 써줘서 답변해주는 그런 에이전트였고 그럼 결과가 어땠느냐? 저 빨간색 2란 숫자가 8월 24일 출시하고 나서 2달 뒤에 리텐션인데 딱 2명이 찍혔어요. 저게 뭐냐? 우리 내부적으로 저거 테스팅하던 2명 개발자입니다. 아무도 안 썼다는 거죠, 사용자가. 사실상 첫 번째 이터레이션은 슬프게도 실패한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누구를 탓하고 뭐 낙담하고 이럴 게 아니라 사실 엔지니어고 제품을 만든 사람이라면 겸손하게 무엇이 이제 문제한 나를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에 와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사라졌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리뉴얼 했는데 더 이상 리트 플러그라는 거 없습니다. 사라졌지만 제 생각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살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실패를 했냐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사실 유닉 셀링 포인트가 딱히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브라우즈 윈 빙이라는 플러그인이 있었고 똑같은 질문 뭐 에버랜드 종이권 최저가 찾아줘? 아니면은 오사카에서 무조건 가야 하는 여행 찾아줘? 물어봤을 때 그냥 챗GPT에도 할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리뷰도 찾아줘요. 여기는 브라우징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럴트립과 MOU를 맺을 때 우리 리뷰도 줄 수 있어요? 했을 때 못 준다면은 그냥 그런 추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유연성도 없는데 이제 GPT는 가능했으니까 사실상 이게 과연 해자라 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런 이유는 사실 비즈니스적인 이유라 큰 게 도움은 안 되고 개선을 하는 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 이제 개선점을 찾고자 할 때는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실제 사용자가 쓰던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씩 이제 힌트가 보이더라고요. 여러 개를 많이 봤는데 참고로 이거는 그 저랑 계속 소통했었던 데이터 라벨러 분이 다 분석해서 찾아주신 거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데이터 보이냐면은 여기 왼쪽 한번 보세요. 고도비만 일주일 식단 관리해줘 라고 했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찾고 있어요. 플랜핏 운동을 찾아주는 플러그인 호출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 사용자는 식단을 요청했잖아요. 잘못된 거죠.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사용자가 조금 약간 빠직하고 운동 말고 식단을 다시 물어봐요. 근데 또다시 플랜핏 호출을 하니까 이제 짜증나가지고 식단 짜달라고라고 말한 다음에 나갑니다. 끼끼빠빠를 못하는 하나의 예시인 거죠. 또 중간에 보시면 제주 테디밸리 골프장 코스를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이 코스라는 단어 때문인 건지 식신에서 골프장 맛집 코스를 찾아줘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골프장 코스라 하면은 어떤 분이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어떻게 이제 골프를 치면 될까? 그 루트를 물어본 건데 그래서 골프장 코스를 설명해줘라고 다시 말을 해주는데 식신에서 골프장을 찾습니다. 이분은 착하게도 짜증내진 않았지만 아무튼 굉장히 짜증났을 거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을 보시면 유현준 교수님의 논문을 검색해 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DBPR을 호출한 건 잘했어요. 근데 저기 추출이 된 제이슨을 보시면 논문의 그 내용을 검색할 키워드로 유현진이 들어가요. 작가를 유현준으로 저자를 유현준으로 넣어서 필터를 해야 되는데 논문 내용을 유현준 검색하거든요. 이게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유현준이 논문을 찾아주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역시나 키워드에 다시 유현준 교수님을 넣습니다. 이것 또한 눈치가 없는 거고 이런 데이터를 쭉 보고 있으니까 왜 실패를 했느냐 사용자 입장에서 끼리끼빠빠를 못한다 눈치가 없으니까 굉장히 사용자 경험 안 좋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깨달았던 게 챗GPT 플러그인 해외에서 딱 우리가 첫 번째로 그래서 항상 첫 번째에 되게 매달렸었는데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가 나중에 보일 때 있거든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애플 광고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광고인데 Where others perceive first as valuable 하고 난 다음에 살짝 바꾸고 나니까 정작에 우뚝 서 있는 거는 저거였다. You value the first thing that actually matters.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 그 뭐 플러그인을 붙여가지고 에이전트를 빠르게 만드는 거 좋긴 좋은데 막상 그 디테일을 살피고 보니까 이 낄끼빠빠라고 하는 게 the first thing that actually matters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모르면 물어보라고 했는데 물어봤더니 넌 아직도 그거 모른다고 하고 안 물어보면 또 모르면 물어본다고 하고 낄끼빠빠의 메비우스에 빠지는 경우가 꽤나 있는데 이게 그만큼 사람들끼리 소통을 할 때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 너무 귀찮게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되게 설득력 있는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 의견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은 일을 할 때 협업을 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무슨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뭔가 일단 만들어 봐야 사용자 쓰는 데이터 나오는데. 그래서 전 이거를 기획을 할 때 어떤 이제 전략을 취했냐면은 과학에서 당위성을 찾자. 즉 심리학에서 혹은 HCI에서 당위성을 찾자라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디자인의 전단성 입장이 점점 더 멀어져 가는데 주관적 의견에 그 좌우되면은 근데 심리학이라 하면은 모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보편적인 법칙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 법칙을 당위성을 쓰면은 생각보다 기획에 나름 힘이 실린다 이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HCI를 좀 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그 찾았던 프린시플이 뭐였냐면은 Support Internal Locus of Control이에요. 뭐 끌기빠빠의 맥락에서 보자면 뺄 땐 빼는 건데 이게 그 Locus of Control, Internal Locus of Control이랑 반대되는 거는 External Locus of Control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소위 억가당할 때의 상황이에요.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지멋대로 굴 때 external locus of control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internal은 뭐냐면은 사용자가 컨트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억가당하지 않고 내가 이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있네. 아주 좋은 디자인의 예시가 이거를 반영한 예시가 맨 왼쪽에 그 윈도우에도 있고 맥에도 있는 경제 종료예요. 뭐가 이제 렉이 걸렸는데 막 눌러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럼 제가 뭔가 컨트롤이 없잖아요. 적어도 그거를 그냥 꺼버릴 수 있는 기능을 항상 넣는다는 겁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는. 저것마저도 없었으면 그럼 빨리 어떻게 엄청 짜증나겠죠 사용자가. 그리고 챗GPT 앱을 써보시면은 이 말하기를 하는 것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제 말을 듣고 답변을 할 때 가운데 보면 저 버튼이 있어요. Tap to interrupt. 저게 뭐냐면은 아니야 그거 말고 이제 제가 이제 컨트롤을 가지고서 말 그만하고 다시 내가 말한 거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엄청 편하죠? 그 맨 오른쪽 예시는 조금 민감하긴 한데 근데 너무 적절한 예시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라이너가 처음에는 하이라이팅 크롬 익스텐션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크롬 웹스토어에 저 리뷰도 달려 있는데 근데 리튼과 마찬가지로 챗GPT가 한참 빵 터졌을 때 여기도 엄청 큰 피봇을 했어요. 야 우리도 이제 코파일럿을 간다. 그래서 당시에 저도 이제 사용자였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많이 느꼈냐면은 하이라이터 기능은 유지하되 항상 여기 이제 코파일럿이 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끌 수 있는 기능은 안 넣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이 리뷰를 보시면은 라이너 챗 이거 뭔데 자꾸 화면 구석에 떠 있나요? 끄는 것도 없고 진짜 너무 거슬려요. 그리고 제발 구글 검색 챗GPT 연동 없애주세요. 기능을 추가했으면 끌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들어올 때는 만들어주면 나갈 때는 뭐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아주 잘 해결하셨죠? 지금 대응하신 거 보면은 이제 해제할 수 있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끌 수 있는 기능을 넣는 게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인터널 로커스 컨트롤을 사용자가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자이닝 유저 인터페이스 하는 이 HCI의 제일 기본서에 나오는 골든 룰 중에 하나고요. 아까 봤던 데이터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었던 거가 그 인터널 로커스 컨트롤을 안 준 예시라고 보면 돼요. 그냥 저자가
유현준이라고 자꾸 헷갈릴 거면은, 그러니까 키워드가 유현준이 헷갈릴 거면 그냥 사용자에게 키워드가 뭔지 물어보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걸 써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현준 교수님의 논문을 검색해 줄 수 있을까? 그럼 이제 키워드를 억측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은 사용자에게 컨트롤을 줍니다. 키워드가 뭔데요? 그 저자는 알겠는데 키워드가 뭔데요? 그럼 이제 제가 입력을 하면은 키워드를 이제 가서 가져가겠죠. 그게 이제 뺄 땐 빼야 하는 기능의 당위성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빼기만 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또 안 좋거든요. 계속 질문만 한다 생각해봐요. 자기 뭔가 행동은 취하지 않고. 그럼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귀찮은 걸 싫어합니다. 이거에 이제 first principle을 타고 하다 보면은 principle of least effort라는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프의 법칙이라는 것을 처음 제안하셨던 지프라는 분이 제안했던 가설인데, 지프의 법칙이 뭔지를 이해를 하면은 딱 보여요. 지프의 법칙이 뭐냐? 말뭉치를 분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영어 말뭉치를 가지고서 어떤 단어가 제일 빈도가 높은지 카운팅한 다음에 그거를 역서팅을 하잖아요. 그럼 저런 페리토 분포를 따라요. 뭐냐면은 and, the, I, to, 같은 이런 부룡어들이 이 말뭉치의 80%를 차지합니다. 영어만 그런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Spanish, Russian 어쩌고 모든 언어가 대부분 저 지프러에 따라요. 심지어 맨 오른쪽에 아직 해독도 안 된 고대 언어도 여기 Investigation to Displot of the Distinct Meriotic Language. 저 Meriotic Language도 아직 정확히 의미를 해독 못했는데 저 빈도수를 이제 분할해 보면은 지프 법칙이 따라요. 왜 그러냐라는 가설을 세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단어를 쓰는 게 귀찮다는 거죠. 그냥 흔히 쓰이는 이런 부룡어들 80% 20%로 80%를 설명하는 패턴을 보인다라는 게 이분의 설명인데, 이거를 이제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은 사용자는 귀찮은 걸 싫어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 설에 혼자서 시애틀에 여행 가는데 어디 추천할 만한 여행지 있어? 난 참고로 자연 경관을 좋아해 라고 했을 때 너무 의도가 명확하잖아요. 어디를 가고 싶은지도 있고 언제 가는지도 있고 심지어 자연공간을 좋아한다는 선호도 말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만하면은 굳이 물어볼 필요 없고 그냥 행동을 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기끼빠빠를 쓰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다시 물어보지 않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네 하고서 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실행 중 하면서. 이게 이제 사용자는 귀찮은 걸 싫어한다. 그걸 반영한 디자인인 거고, 저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이런 거 많이 느껴요. 분명 뭐 아메리카노 한 다음에 콜 사이즈요라고 물어봤는데 또 갑자기 그래서 사이즈는요? 라고 물어보면은 뭔가 짜증난단 말이죠. 물론 내색하진 않지만 그게 예의니까. 근데 AI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끼끼빠빠의 당위성을 뺄 땐 뺀다라는 거는 인터널 로커스 컨트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빼면 안 되고 적절하게 의도가 명확하게 보일 때는 껴야 된다. Principle of this effort, 최소 노력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것이 끼끼빠빠인 거고, 이거를 이제 GPT-4와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 전에 없던 걸 만들었네? 라는 상황이 왔던 거고, 이걸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이, 이거는 완전히 역으로 한 거거든요. 처음에 챗GPT 플러그인이라는 형태에서 우리 에이전트를 만들자는 기능을 갖다면은 이거는 끼끼빠빠라는 어떤 기능이 정말 중요해.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역으로 간 거예요. 형태가 기능을 따르는 방향이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그런 새로운 기술이 탄생을 했죠. 근데 그 반대로 하게 되면은 물론 의미는 있어요. 노벨티는 항상 있어요. 새로운 걸 가져오는 거니까. 근데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에서 대부분 그르치고 기능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리텐션이 빵이 나오는 상황이 대부분 봉착하는 생각해요. 다만 하나의 익셉션은 뭐냐면은, 만약에 스케일의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은 뭐 기능이고 뭐 그냥 크게 만들면 됩니다.
그냥 그 형태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온갖 값진 기능이 튀어나와요. 그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뭐 LG는 엑사원, 엔트로픽은 클라우드에, 오픈 AI는 GPT 막 크게 만들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무슨 최소 노력의 원리고 뭐고 다 고민할 필요 없이 크게 만들면은 어찌됐든 가치 있는 기능이 역을 나오니까. 근데 그런 여유는 보통 스타트업은 없고, 그렇다면은 기능이라는 거를 고려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레슨 런이었습니다. 지금 뭐 GPT-5 나오고 GPT-4도 나오고 하는데 사용자의 관점에서 어떤 기능이 중요한지 고민 안 하고 있으면은 과연 유닉 셀링 포인트가 있을까라는 게 제 의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레슨 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끼끼빠빠 알고리즘을 만들어갔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배웠던 레슨런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 때는 레퍼런스가 없어가지고 이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비선형적이더라. 그 레슨런을 설명드리고자 해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엔 산을 오르는 거예요. 이제 저기 밑에 있을 때는 저 끼끼빠빠의 메비우스 저 정도 뭐 얼마나 어렵겠어. How hard could it be?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제 막상 이 산을 올라가 보니까 정상에 거의 다다르려 했을 때 물 웅덩이가 보여요. 여기가 아니네. 그래서 다른 거 갔더니 여기 또 곰 세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산을 어떻게 올라가느냐? 저 정상에서 헬리콥터 타고 가야지 간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 산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뭐 구글 스칼라에 어떤 논문을 끼끼빠빠를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걸 한다 했을 때 만들어야 그제서야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 방향이 정말 비선형적이다라는 거를 깨달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초반부터 만들어갔던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를 구현하면 돼요. 이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간단하게 한번 수도 코드를 짜보자면 사용자의 쿼리가 주어지고 챗 히스토리 H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해야 되는 함수들 집합이 F가 있어요. 그냥 사용자가 칩챗을 하는 경우, 난 널 좋아해, 뭐 사랑해, 무슨 조크를 말해줘, 이런 경우에는 굳이 툴을 쓸 필요 없어서 if generate is more useful, 그럼 그냥 generate라는 액션을 아무런 툴 없이 리턴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툴을 써야 되는 경우, 그러면은 이 F의 집합 중에서 하나를 고른 다음에 이 F를 호출하는데 자신이 있으면 if confident in F, 그럼 콜하는 거고, 아니면은 clarify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 아주 간단하게는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프롬프트를 짜면 되는 겁니다. call, clarify 라는 액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call이라 하면은 너는 지금 이 name이라는 거는 F의 이름인데 그거를 이 상황에 쓰는 게 아주 자신이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clarify는 자신이 없어. 그래서 물어봐야 돼. 그런 다음에 JSON 모드를 써가지고 thought라는 키에서는 chain of thought를 하게 하고, 그리고 action이라는 키에서는 둘 중 하나, 이 토큰 중 하나 선택하게 하면은 그럼 반드시 call 혹은 clarify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역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냥 generate action사 generate 걸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굳이 툴을 쓸 필요 없이 그냥 위치를 물어보면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if generates more useful을 걸린 거고, 그 다음에 나 강남 주변이야 라고 했을 때 보면은 사용자는 한 다음에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마지막에 저 생각 버블 하고서 나오는 저 부분 있잖아요. 저게 아까 제이슨 모드의 thought에서 생성된 걸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action star clarify가 그 제이슨 모드를 썼을 때 나오는 그 액션의 clarify 가져와 가지고 파싱했을 때 컨디셔널 하게 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는 지금 콜이 뜨죠. 그렇게 해서 아주 단순하게 구현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와서 이만하면은 정상에 도달했나? 생각했을 때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일단 이 수준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툴이 많아도 항상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얘가 못하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현재 아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줘라고 했을 때 이런 툴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계속 사용자한테 뭐 아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드릴까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건 다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그럴 바에 난 그냥 못해
라고 인정하는 게 맞고, 이게 이제 HCI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failing gracefully라고 부릅니다. 못할 거면은 우아하게라도 실패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걸 해결했냐면은 admit이라는 액션을 추가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현재 여자친구가 누구야? 죄송합니다.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행 일정 등등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훨씬 우아하죠. 실패를 하긴 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그래? 잠깐 나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었나? 이런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만들고 나서 이제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서 보이더라. 그래서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수도 코드를 버전 2로 업그레이드 해보자면은 액션은 콜, 클래리파이 그리고 애드밋 이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하면은 버전 2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별건 없고 그냥 세 번째 애드밋을 추가한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만은 충분하냐? 또 이제 곰새마리가 보이는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는 뭔가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정책을. 그런 게 또 보이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피드백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운데 보세요. 이번 주 일요일에 두바이 가는 비행기표 편도하면은 마이 일요일칩이 성공적으로 이제 호출되는데 똑같은 두바이 가는 비행기표인데 날짜만 9월 17일로 바꾸니까 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건 잘 되는데 이건 못하냐라고 이제 너무나도 당연히 돼야 되는 게 안 돼서 메시지가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직원이라 하기에는 C급 분이시라서 좀 약간 말을 수정할게요. 우리의 CS 분이라서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거고 사용자가 저걸 발견해서 쳐봐요. 너무나도 당연히 돼야 되는 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면은 아무리 나머지가 완벽해도 사용자가 실망하고 나가기 쉽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짤을 가져왔는데 그 영화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화의 초반 이렇게 시작합니다. 싱크도 안 맞기도 하고 자막도 어눌하고 순수 리스닝어만 제작했습니다. 오역 발효 넘쳐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한국인이면 그럴 수 있지. 근데 바로 다음 나온 자막이 Saturday 하고서 목요일로 돼 있으면 이거 봐봐요. 나머지 보고 싶겠어요? 아무리 이제 부족하더라도 다른 자막 다운 받아야지 이럴 거잖아요. 실제로 저분의 이제 그 나무 위키를 보시면 이제 저거 빼면 의외로 그냥 저냥 퀄리티인데 저거 하나 틀렸다고 무시한다고 선포야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처구니없는 실수 하나로 전체가 외면받는 게 사실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마냥 기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명확하게 이런 상황, 뻔한 상황에서는 이게 반드시 동작해야 된다는 정책을 기술이 받쳐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 가는 게 아니라 초반에다가 벡터 검색을 넣는 겁니다. 그 K-nearest neighbor 서치를 해가지고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셋에서 예를 들어서 이 플러그인은 나이키 운동화 추천 좀 해줘. 뭐 이러한 것은 반드시 걸리도록 제가 알려주고 저 문장들과 사용자 쿼리와의 코사인 이사도를 계산한 다음에 그게 0.9 이상이다 하면은 무조건 그걸 실행하도록 하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불확실성을 좀 보완해 줄 수 있어요. 실제로 보세요. 왼쪽을 보시면 오른쪽에 나이키 운동화 추천을 좀 해줘라는 게 데이터로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보면 아주 빠르게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저 11번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아까 같은 상황을 제가 디터미니스틱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적어도 이 문장만큼 반드시 저게 시행되도록. 자, 근데 이러면 또 충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저걸 만들고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이방성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어 인베딩의 이방성 문제, 애니소트로피. 이게 뭐냐면 그 영어 인베딩은 좀 덜한데 한국어 인베딩은 데이터가 부족해가지고 이 인베딩이 위치하는 곳이 좀 넓게 스파스하게 있어야 이제 유사도가 제대로 계산이 되는데 모두가 한 곳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분명 문장의 의미는 매우 다른데 콜사인 유사도의 차이가 한 0.001 차이만 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유사도가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럼 0.9라는 스레시홀딩을 했을 때 걸려드는 게 진짜 이그젝트 매치 아니면은 아니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콜을 올리기 위해서
여기서 고민을 좀 해봤더니 저 코사인 이사도라는 것을 보면은 n개의 f의 코사인 이사도가 n개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1등의 코사인 이사도는 0.9인데 2, 3, 4는 다 0.01이라든지 이거랑 1등이 0.9, 2등도 0.89, 3등도 0.88 이런 경우는 설령 그 등수가 랭크가 동일하더라도 이 간격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간격의 차이를 확률 분포화해서 보면은 이 확률 분포의 불확실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확률 분포가 있을 때 이런 확률 분포 이렇게 하나에 몰려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랭크가 동일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원만하게 있는 거는 자신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방성 문제가 있지만 확률 분포에서 자신감을 뽑아가지고 자신이 있을 때 실행하도록 하면은 그 이방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필요한 것이 엔트로피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0.05, 0.9, 0.05, 0.32, 0.37, 0.31 둘 다 확률 분포예요. 근데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 왼쪽이 더 자신 있어 보이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이해에 따라 하면은 엔트로피라는 개념의 역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셰넌 엔트로피는 그 역입니다. 확률 분포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부동호가 역으로 바뀌어요. 아래를 보시면 기호는 H입니다. 그러면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에 최대값이 있으면 최대값에서 엔트로피를 뺀 다음에 다시 나눠주면 0과 1 사이 놓이겠죠. 자신감 되겠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정의를 하자면은 information, 정보량의 기대값이에요. 어떤 확률 분포에 사건이 이렇게 쭉 있을 때 각 사건의 정보량 계산하고 그것의 평균을 계산한 건데 이 정보량을 이해하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서 정보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얼마나 그 사건이 놀라우냐의 정도입니다. 그게 그 사건의 확률의 역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놀라운 정도가 확률의 역에 비례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한일전이 있다 쳐봐요. 제 생각에 한국이랑 일본은 전력이 비슷해서 어느 한쪽이 더 이길 거라 더 높다 생각하지 않고 0.5, 0.5일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경기를 봐야 알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일본 대표팀에 코로나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 바로 전날에 우리는 이기기로 했답니다. 부전승. 그러면 안 봐도 뻔하잖아요. 우리가 이길 확률이 1이니까 놀랍지가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긴다면 좀 와 하면서 놀라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너무 뻔하니까 놀랍지가 않아요. 정보량이라는 거는 그래서 확률에 반비례해요. 이 경우에는 아직 봐야 하는 정보가 많이 남아 있어서 정보량이 높은 거고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굳이 알 게 없어서 정보량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저 로그 안에 들어있는 게 px분의 1인 겁니다. 정보량이라는 거는 확률의 반비례해요. 그것을 이제 기대값을 취한 것이 엔트로피고 그러면은 엔트로피의 최대값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제냐? 모든 사건의 확률이 동일할 때, equivalent 할 때. 맨 오른쪽에 보시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도저히 예측이 안 가잖아요. 어떤 사건이 이길지. 그럴 때 엔트로피가 제일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최대값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슨 뭐 젠슨의 부등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일단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저 최대값을 찾아서 로그 n으로 정의가 되는데 엔트로피 빼고 다시 로그 n으로 나눠주면은 자신감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쓰이면은 아주 우아하게 이방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충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 진짜 완전 의외였는데 멀티턴으로 쭉 대화가 이어질 때 지금 사용자의 쿼리를 그대로 코사인 이사도를 쓰는 방식은 강건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뭔가 말을 할 때 항상 완벽한 문장 말을 하지 않잖아요. 곱슬머리 전문 미용실 알아?
하면서 그럼 어디 찾으시나요? 서울. 그래요? 서울에 어디요? 강남 근처. 뭐 필요하세요? 찾아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방식처럼 제일 마지막에 쿼리만 인베딩 검색 쓰면은 찾아줘만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인베딩 유사도 계산하게 되는데 이러면 모든 정보가 안 담기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람이 말이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는 그 원라이너 디스크립션을 생성하는 게 필요해요. 서울까지 말했으면은 서울에 있는 곱슬머리 전문 미용실 알아? 그리고 강남 근처에 말했으면은 서울 강남 근처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저 하얀색을 인베딩으로 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자신감을 생성하기 그 계산하기 전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LLM을 써가지고 기존의 대화 맥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단계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원라이너를 KNN 검색에 쓰는 거예요. 원래는 Q를 썼는데 저 원라이너를 쓰면은 모든 정보가 담긴 걸로 이제 유저도 검색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프롬프트 쓰는 거예요. Describe the user's intent in one sentence that starts with 사용자는 점점점. 다만 이전의 맥락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 You must accumulate relevant information from the past.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 유도가 바뀌었다 하면은 if the user has shifted gears to different intent, 그러면 그냥 다시 시작해봐. 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잘 알아먹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문장이 아까 계속 보셨을 텐데 제일 먼저 나온 거 있죠. 저기 사용자는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게 그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남 근처에라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저 한 문장이 뭐가 들어가는지. 위에는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에만 나왔는데 여기서 사용자는 강남 주변에서 먹을 만한 음식 찾고 있습니다라고 추가가 돼요. 저거를 가지고 인베딩 검색 쓰면은 더 강건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충분하냐?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20개만 하고 도망가는 문제가 좀 컸어요. 디자인을 할 때 이 대화 혹은 어떤 진행이 있으면 반드시 마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클로저를 맺지 않고 도망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나는 MLE인데 요즘 핫한 기업 추천 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원티드 써야 되는 걸 알아가지고 질문하는데 경력은 4년 차, 위치는 서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 안 알려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도망갑니다. 물어보기만 하고 끝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아까 그 버전으로 쓰니까 저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모든 것에는 항상 마무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뭘 구매를 했는데 구매 완료하고 하는데 갑자기 메인으로 가버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제 이게 너 당신 구매했음? 이라는 걸 정리하는 페이지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뭔가 올리더라도 이게 쭉 프로그레스 바 가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피니싱업 마무리했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낄끼빠빠도 질문했으면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가지고 진짜 애를 먹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 3달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역시 HCI 저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저 컨피던스라고 하는 거를 아주 빼가지고 자신감 함수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자신감이랑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근데 이제 제가 얻었던 힌트가 이전에도 계속 그 코사인 이사도에 이력이 쌓일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코사인 이사도의 랭크가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탑1에 수렴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넣는 것에 제가 시도를 했었고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을 보시면 저 리스트에 있는 게 이제 코사인 이사도의 예시를 짤막하게 넣어본 거예요. 0.6, 0.7, 0.8, 0.9 간격이 매우 좁죠. 자신 없어요. 저거만 두고 보면은. 근데 똑같은 랭크가 하나, 둘, 셋 반복되면은 이만하면은 0.9짜리가 맞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매우 높게 나와야 된다 생각을 했고 저 왼쪽에 있는 대로 하면은 0.99란 자신감이 나옵니다. 아무리 마지막에 컨피던스가 매우 낮더라도. 저거는 이제 이방성 문제로 인해서 격차가 좁은 상황에서도 동작하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 지수함수를 추가해서 저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저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 시간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이전에 자신이 저렇게 있었는데 0.1, 0.1, 0.1, 0.9 반복돼서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만약 자신이 없다면은 아무리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었더라도 저 이전 컨텍스트는 DK를 시켜서 점수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자신감이 저 초록색을 보시면 0.05 매우 낮게 나온 볼 수 있습니다. 저 기능을 찍어두고서 도대체 저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미국에 놀러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거 아닌가? 해서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럼 이러면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나름 다 해결했는데 저는 연구자가 아니라 회사에서 일을 하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efficiency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GCP는 빠르고 효율적이냐? 막상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거든요. 저 나름대로는 그냥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로 부르는데 첫 번째 플랜 A는 뭐였냐면은 아까 그 어이없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exact 매치에 가까운 거는 그냥 친다고 했죠. 그게 이제 It's a pattern downright obvious. Yes면 그냥 콜을 하는 거고. 여기서 놓으면은 이제 지금 사용자가 그냥 일반적인 질의를 하는 거야. 제너레이션 리스폰스 보고 여기서 Yes면 제너레이트 하는 거고. 놓이면은 채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수학적으로 지금 자신이 있느냐. Yes, call. 그 아니면은 마지막에 프롬프트 엔딩을 쓰는 건데 call, clarify, admit. 근데 이걸 보면은 worst case에 쓰이는 토큰이 꽤나 많단 말이에요. 물론 best case는 이렇게 보시면 참고로 원라이너를 생성하게 되니까 좋은 게 원라이너 생성된 뒤로는 그 이전의 컨텍스트는 무시해도 돼요. 이게 요약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 컨텍스트 유지하면서 가는데 그게 이제 저 H라는 컨텍스트의 원라이너까지만 말하는 거고 저거를 소모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베스트 케이스는 한 번만 소모하는 거예요. 근데 저 밑으로 가면은 원라이너로 생성할 때 한 번 쓰고 또 체인 오브 타트를 할 때 한 번 쓰고 또 마지막에 답변에서 한 번 써가지고 총 3번씩이나 똑같은 맥락을 쓴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애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반론은 기대값을 따지고 보면은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서 굉장히 줄어들더라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저 H가 3번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겠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이 데이터가 쌓이는 루프를 쌓게 되면은 어떻게 쌓느냐? 사용자가 뭐라고 발화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찾아줘라 했는데 식신이 뭔가 답변을 했고 그걸 눌렀다. 그러면은 이 지리와 이 식신이라는 순서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다시 데이터에 넣으면은 마지막에 프롬프트 땅까지 가지 않아도 벡터 검색만으로 이제 도락을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이게 쌓이면서 기대값 따지고 보면은 2번만 쓰는 게 대부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느리고 비싸겠지만 but can grow fast and efficient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현재 efficiency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게 다 산을 오르기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은 GGPP라는 게 없으니까 제가 만들고 있으니까 요거를 잘 설명하는 관용구로 The Devil is in the Details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는 건 쉽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하고자 했던 말이 이거고 계속 개선을 할 텐데 또 역시 안 보이는 디테일이 있을 거예요. 이 GGPP 연구가. 그거를 저는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가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 또 path isn't straight는 제가 가져온 말이 아니고 제가 좀 존경하는 사람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켄 코시엔다라는 사람이고 저번에 딥프리에서 만나셨던 분들은 잠깐 제가 얘기했던 들었을 텐데 이 켄이라는 분은 애플에서 처음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이분은 참고로 아니에요. 저분 매니저고 초기 멤버였는데 UI 디자이너였어요. 그 개발자이자 디자이너. 이분이 뭘 만들었냐면은 아이폰의 최초 키보드를 발명했던 분이에요. 키보드가 발명할 게 뭐 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은 대세 핸드폰은 블랙베리였어요. 블랙베리는 하드웨어 키보드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풀 사이즈 스크린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블랙베리 쓰는 사람들이 너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이메일을 쓸 수 있겠어? 소니 키보드를 가려가지고 부족할 텐데 이렇게 이제 비아냥을 벌였거든요.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모든 건 다 좋았는데 UI 만들 때 뭐 러버 밴딩 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었잖아요. 근데 키보드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저 이 인사이트 스토리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 스캇 포스터리 당시에 프로덕트 매니저였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이제부터 모든 UI 만드는 사람들 개발 스탑. 모두 지금부터 키보드 만들어. 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 더비 키보드 컨테스트를 열었어요. 애플 내부적으로. 거기서 우승하신 분이 켄이라는 분이 있고 어떤 키보드를 만들었냐면은 그냥 조그마한 키보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쓰고 있는 쿼트 키보드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인공지능 기술을 넣어가지고 그 키의 사이즈는 눈에 봤을 땐 그대로인데 맥락에 따라서 힛 리전을 다이나믹하게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정관사가 더가 되게 흔한 단어잖아요. 그럼 이제 사전에서 그걸 미리 학습을 해가지고 사용자 T를 눌렀을 때 다음으로 누를 키 중에서 H가 살짝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럼 비껴 눌러도 그게 눌리겠죠? 이제는 E가 엄청 커져 있는 그런 식의 기술을 만들었던 분인데 그걸 만들었을 때 한 번에 그걸 만들어내냐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저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절대 심상치 않았어요. 첫 시도는 약간 천지인처럼 저걸 시도했었고 왜냐면은 일단 처음 든 생각은 손가락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 생각했잖아요. 근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키를 묶었고 두 번째 시도는 근데 이것도 QWERT 이렇게 묶어서 해놨는데 이제 고유명사 같은 거는 사전에 없을 때 저게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잘 못 찾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음에 타이핑할 키를 예측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저 모든 과정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책을 읽어보면 Creative Selection이라는 책에 있고 이거는 약간 TMI인데 저분 사실 만난 적 있습니다. 사인도 받았어요. 왼쪽에 보시면 You've been great to meet you 라고 하죠. 그냥 재미있는 썰인데 한국에서 심지어 만났습니다. 어디 가서 만난 건 아니고 저분은 이전에 휴메인이라는 기업에서 리드 디자이너 일을 하시는데 킨드레드 벤처스라는 VC에서 그 기업을 투자를 해요. 근데 이 대표가 코리안 아메리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투자하는 기업도 초대를 했나 봐요. 저는 이제 거기에 그냥 게스트로 갔었는데 앉아 있다가 누가 들어오는데 켄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성수 그 가는 길에 저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 책 읽고 있었어요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사인을 받았던 아주 설렜던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저거 사진 올렸을 때 저분이 리포스트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분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The path isn't straight. 아이폰을 만들 때조차도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였으니까 아이디어에서 형태를 찾아갈 때 그건 절대 성공적이지 않다. 저는 진짜 아주 여실히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레슨만이고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기술의 방향인데 생각하고 있는 게 프롬프트 매틱스예요. 저거를 좀 정의를 해보자면은 오픈 AI와 춤을 추는 기술입니다. 대체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대체하려고 하다 보면 왼쪽처럼 되니까. 그럼 정확히 춤을 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수학이 못하는 부분을 프롬프트로 적절하게 배워주고 또 반대로 프롬프트가 못하는 부분을 수학이 적절하게 배워주는 그거를 재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춤을 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약간 오픈 AI의 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저랑 춤을 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픈 AI가 가려고 하는 이 발을 디딜려 하는 거 제가 발을 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친구가 디디지 않고 있는 곳에 제가 발을 둬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식에 컨피던스 이퀘이션에 KL 다이버전스를 쓰고 그리고 아까 리콜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셰넌 엔트로피 썼고 그리고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KNN 클래스파이어 썼고 그리고 자신감 함수에 베이지 정리 쓰거든요. 이런 수학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매우 효율적이고 통제 가능해요. 프롬프트는 토큰을 많이 소모하지만 머신러닝을 비롯한 기법은 그거에 비하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심지어 제가 스트레스호딩을 할 수 있잖아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학습 데이터가 없다면 사실 굉장히 엣지 케이스 강건하지 못하고 오픈 AI가 뭔가 새로운 거 내놨을 때 이거 자체만 이거밖에 기술이 없으면은 대체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어요. 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아까 보여드렸던 원라이너 프롬프트 아니면 체인 오브 사 이런 같은 경우는 엣지 케이스에 매우 강건해요. 데이터 효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로 뭔가를 만들었다 했을 때 오픈 AI가 GPT-5를 발표하는 순간 기쁜 마음으로 그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품이 좋아지겠네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느리고 비싸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있는데, 저 단점을 잘 메워주는 것으로서 이 수학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예를 들면 아까 이것처럼 제가 아까 이 얘기했잖아요. 요거 네, 요 원라이너 저거를 못 해가지고 수학만으로 프롬프트로 이제 원라이너 요약을 하는 걸 해줬는데, 이게 수학이 못하는 걸 프롬프트가 아주 우아하게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뭔가가 나온다는 거죠. 효율적이고 통제 가능하고 엣지 케이스 강건하고 그리고 새로운 릴리즈의 덕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프롬프트 매트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수학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뒤편을 알아야 되고, 그냥 전달 언어로서의 표상만 알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샤넌 엔트로피, 누구나 이제 정보량의 기대가십니다를 줄줄 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킥디버프 자신감으로 활용됐다든지, 아니면은 샤넌은 저 수학 자체였지만 나중에 생명적으로 생물과학으로 틀었거든요. 거기서 생물학적 다양성을 분석할 때 엔트로피를 써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베이지 정리가 뭐 어떤 에비던스가 주어져 있을 때 믿음을 갱신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프롬프트와 수학에 있는 다리를 쓸 수 있다는 거, 혹은 보물 찾기를 할 때 쓸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생각 깊게 들어간 사람은 좀 드물거든요. 프롬프트 매티션이 되기 위해서 저거 잘하셔야 돼요. 제가 레이디를 써봤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단점을 수학적 테크닉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게 막 엄청난 기술은 아닌데 이 디테일 있잖아요. 말하는 거 하나씩 기다리는지, 아니면은 그 멀티턴에서 원라인으로 채우는 이런 디테일을 채울 때 수학과 프롬프트로 서로 출축이 만드는 게 진짜 아주 유용하더라. 그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고요. 좀 형태는 기능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다. 혁신의 방향은 비선형적이다. 그리고 프롬프트 매트리스 관심 있으시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